제가 좀 곤란할 수도 있는 질문을 단도직입을 하나 여쭙겠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 알고 계시죠?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겨서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도록 맡기는 것이, 놔두는 것이 그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겠지요? 그 사정이 계신지 꼭 하시겠답니다. 예, 이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후보자님, 그 헌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언론 검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언론 검열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기 위해서는 네.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니. 그러면 예를 들면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허위의 사실을 가려내기 위해서도 검열을 하면 안 됩니까? 사전 검열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안 되죠? 그것이 사전 검열을 하게 되면 네. 사전 검열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 재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사후적으로만 판단을 해야지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검열을 하면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위축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랑 같은 맥락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말은 헌법 정신에 따르면 무엇이 허위인지, 무엇이 부당한지 이런 것들은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기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자, 어떤 사실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허위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헌법 정신에 따르면 국민들끼리 상호간에 토론을 해서 사상의 자유시장 속에서 진실이라고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들이 그 시장 경쟁을 통해서 승리를 해서 국민들 다수 의견을 형성하고, 또 만약에 소수 의견이었던 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경쟁에서 이기면 다시 다수 의견이 되고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헌법 정신에 맞다.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곤란할 수도 있는 질문을 단도직입을 하나 여쭙겠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 알고 계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바이든이라고 들었다 또는 욕설이라고 들었다라고 느낀 국민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니다, 날리면이라고 들었다라고 느낀 국민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겨서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도록 맡기는 것이, 놔두는 것이 그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겠지요? 그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런 경우에 우리 정부가 그때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거는 가짜 뉴스다라고 규정을 하면서요,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2022년 11월 9일 날 보도가 나고 한 2달이 채 안 된 시점에 MBC 기자를 전용기 탑승 불허를 하는 불이익을 줬습니다. 이게 헌법 정신에 맞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사건이 계류 중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 곤란합니다. 추상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구체적인 상관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헌법 정신,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헌법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부합합니까? 바람직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헌법 정신에 맞는다 이런 부분들은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부분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방통위에서요, 가짜뉴스 심의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의 대상에 언론 보도가 포함되어서, 특히 방송 보도가 포함이 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그 기관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앞으로 그것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기는 건 아닌 거죠. 국가가 관여해서 무엇이 사실이다 아니다 판단하고 그걸로 인해서 위축 효과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법률가, 교수, 연구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380인이요. 직후에 성명을 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요.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방심위 팀장, 직원 11명이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리고 가짜뉴스 심의센터에서 일하는 간부를 제외한 방심위 직원 4명 전원이 월권적 업무, 미비한 정당성에 부담을 느낀다면서 원부서에 복귀를 요청한다. 이러면서 고충 신고를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외부의 전문가, 법률가, 내부의 전문가들 모두가 다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후보자님, 이들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의 언론 상황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확단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개인의 의견을 계속 집중적으로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퍼져버리면은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상의 자유시장 속에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일단 받게 그러더라도 그 국가 권력이 이거 개입하는 것으로 인한 위축 효과는 여전히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축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문제 제기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헌법 21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뿐만 아니라 집회 결사의 자유 조항도 있습니다.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집회 결사의 자유가 그동안 증진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최근 위축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과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사태를 지나면서 그래도 상당히 나아졌다고 생각하세요?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5월 31일 날 윤희근 경찰청장이요. 캡사이신을 집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국민적 우려가 있는데 후보자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이제 집회가 이제 과격화되거나 너무 이제 질서를 어긋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뭐 캡사이신이나 이런 거를 쓰자 이렇게 의견을 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것이 정말 집회의 혼란 뭐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 최소한도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